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이렇죠? 토지도 중과세?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주택이면 10%, 3주택 이상이면 20%, 중과세에 있는 건 알겠는데, 토지도 중과세가 있어? 예, 토지도 중과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토지가요, 비사업용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세율 10%를 중과를 맞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비사업용 이러니까 무슨 사업자 등록을 내고 써야 되는 토지냐? 그런 뜻이 아니라, 지목에 맞게 안 쓰면 다 비사업용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 토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목을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 대표적이죠. 임야, 그 다음에 뭐 목장용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토지, 기타에는 이제 대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잡종지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천, 뭐 그 특수 목적의 그런 그 도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죠. 그러면 대표적인 거 이제 농지부터 보겠습니다. 농지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뭘 만족해야지만 사업용이 되는지. 참고로 여기 사업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 요것들을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예,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강조를 해놨으니까 요 내용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농지 같은 경우는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밖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이 있으면 그거는 농지로 안 봅니다. 그런 건 그냥 대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밖에 있어야 되고요. 이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띄셔서 꼭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촌 요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지 소재지와 내 주소지가 그 행정구역상 연접한 데 있거나 아니면 30km 내에 있으면은 됩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뭐 교통이 잘 발달해서, 아니 나는 뭐 한 그 40km 되는 지역도 그 차 끌고 가서 농사 지은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일단 법에서는 30km로 이렇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농사를 반드시 져야 되겠죠. 뭐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줬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나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이 안 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3,700이 넘는다라고 하면 너네들은 농사꾼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비사업용 토지에 된다.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이제 요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 기준. 기간 기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9년 동안은 서울에 살았어요. 그리고 1년만 요 네 가지 요건을 다 만족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1년만, 그 팔기 직전 1년만 이 조건 네 가지를 다 만족하면 사업용이 되느냐? 그래서 법에서는 야, 그건 좀 곤란하지 않냐? 적어도 양도일 직전 3년 중에 2년 정도는 해야지. 농사를 지어야지. 아니면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은 농사를 좀 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내가 최근에는 농사를 안 졌지만 과거에는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야, 전체 보유기간 중에 60%는 그래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네 가지 요건들을요, 반드시 요 기간 기준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9년 동안은 서울에 살다가 1년만 주상공 밖에 있고 30km 내에 살고 내가 농사 짓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3,700만이 안 됐고, 이렇다고 해서 그 사업용으로 봐주지는 않아요. 최소 양도일 직전 2년 아니면 5년 중 3년 아니면 전체 보유기간 중에 60%는 요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기간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임야. 임야는 이제 큰 그 어떤 그 뭐죠? 그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촌 요건만 있으면 돼요. 즉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임야, 산이죠, 산. 산은 그냥 내가 사는 데랑 가까운 데만 있으면 사업용으로 봐줍니다. 즉, 그 연접 시군구에 그 임야가 있거나 아니면 내 주소지와 30km 내에 그 임야가 있으면 그 사업용으로 봐줍니다. 그러면 제가 제주도, 난 서울에 사는데 제주도에 임야를 사면은 당연히 비사업용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팔기 직전 제주도로 이사를 가서 2년간 제주도에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업용이도 되겠죠. 그래서 요 제촌 요건도 마찬가지로 2년은 꼭 만족을 해야 된다. 팔기 직전 3년 중 2년, 팔기 직전 5년 중 3년, 아니면 전체 보유기간 중에 60%를 내 집과 가까운 데 임야가 있었는지를 그 체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장입니다. 목장 용지는 뭐 실제 축산업을 영위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밖에서 영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장 용지가 그래 실제 축산업을 해야 돼? 그러면서 땅이 뭐 1000평인데 닭장 몇 개만 놓고 닭을 키워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법에는 그 동물들 두수별로 면적들이 다 있습니다. 뭐 돼지는 몇 제곱미터, 뭐 소는 몇 제곱미터, 닭은 몇 제곱미터. 그래서 그 면적들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렇게 축산업을 해야지만 사업용으로 봐주고요. 마찬가지로 3년 중 2년을 축산업을 했냐, 아니면 팔기 직전 5년 중 3년을 했냐, 아니면 지금은 축산업 안 하지만 전체 보유기간 중에 60%를 축산업을 했냐, 이렇게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임야 목장용지를 제외한 기타 땅들, 즉 대지를 포함해서 기타 땅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용 비사업용은 대체적으로 이제 지방세 과세하는 그 방식에서 사실은 그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요, 이 농지임야 목장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들, 헷갈린 땅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일단 그 재산세를 뭘로 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세금을 내고 있냐? 그러면 비사업용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 별도합산으로 내고 있냐? 이 별도합산이란 것은 이제 어떤 건물 부수토지처럼 어떤 그 용도에 맞게 쓰는 땅들이죠. 그러면 사업용일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로 하고 있냐? 요거는 어떤 그 목적 있는 땅들, 그래서 이것도 사업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농지임야 목장용지를 제외한, 농지임야 목장용지는 요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땅들은 재산세를 뭘로 내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9년 동안은 봤더니 9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별도 합산으로 해서 세금을 내다가 마지막 1년에 그 종합합산으로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마지막 1년 그 종합합산이니까 비사업용이냐? 그게 아니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즉 3년 중 2년은 별도합산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사업용이 된다.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기준을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대지, 이 농지임야 목장용지 외의 땅 중에 대표적인 게 대지인데요. 말 그대로 대지는요, 존재 이유가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은 사업용으로 봐줍니다. 건물이 있으면 봐주는데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면 당연히 비사업용이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만약에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틀려도 괜찮냐? 괜찮다 이거죠. 그 땅의 용도에 맞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주택도 괜찮냐? 그냥 불법적으로 지금 무허가 주택도 괜찮냐? 이것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무허가 기타 건물들은 이런 거는 비사업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용도 지역별 배율이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땅이 뭐 10,000평이에요. 그런데 대지야 다. 근데 건물만 있으면 돼? 그래서 거기다 건물 조그만한 거 20평짜리 하나,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지어놨어요. 10,000평인데 그걸 다 사업용으로 인정해주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용도 지역별 그 건물의 배율만큼만 사업용으로 봐주겠다. 그 대표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은 딱 5배까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 시골은 10배까지만 사업용으로 봐주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집이 뭐 20평인데요. 땅이 예를 들어서 300평이에요. 300평. 집은 20평인데 땅이 300평이에요. 그러면
도시지역 밖에 내가 전원주택으로 졌다 그러면은 그, 그 집이 20평이니까 200평까지만 사업용으로 보고 나머지 그 초과하는 100평은 비사업용으로 해서 세금 10% 두드려 맞아라.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은 이제 10% 중과인데 예외, 모든 규정에는 이제 예외라는 게 있죠.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면 요 기간을 잘 요거는 좀 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9년 3월 16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 요 기간에 취득한 거는요. 이거는 그냥 다 사업용으로 봐줍니다. 예, 요 기간에 취득한 것들 2009년 3월 16일로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는 다 사업용으로 봐준다. 요런 예외는 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뭐 중개사님이건 아니면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건 이런 대지만 걸렸다 하면은 팔리지도 않고 왜냐면 세금이 너무 많아서요. 또 중개하기도 어렵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대지도요. 업무용 즉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만약에 무주택자가 갖고 있는 나대지냐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이 갖고 있는 나대지냐 왜 집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나대지에다가 집을 당장이라도 지을 수가 있냐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이러면 200평까지는 그 사업용으로 봐주겠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간 기준 양도일 직전 2년간 무주택자여야 되겠죠. 항상 이 기간 기준은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거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일 직전 2년간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한 필지의 나대지는 660제곱미터 즉 200평 이내의 땅은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 가만 보시면 주택 신축이 가능하니죠. 그래서 그 땅을 봤더니 뭐 경사가 지건 뭐 아니면 뭐가 있건 간에 그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주택 신축이 가능해야 됩니다. 반드시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나대지예요. 나대지인데 이게 가만 봤더니 과거에는 건물이 있었더라고요. 건물이 있었다가 멸실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법에서는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또 그 업무용 토지를 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멸실하고 2년간은요. 나대지 상태로 팔아도 그거는 사업용으로 봐준다는 거죠. 근데 그 멸실한 지가 2년이 아니라 한참 됐어. 막 뭐 10년 됐어요. 근데 보유 기간은 또 더 오래됐어. 한 30년 됐어요. 건물 멸실한 지는 한 10년 됐고요. 이럴 땐 또 저희 기간 기준 있죠. 기간 기준 뭐예요? 전체 보유 기간 중에 60% 기간치 건물이 있었느냐. 그건 뭐 건축물 대장 떼어서 언제 멸실했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간이 60%였으면 이것도 그냥 사업용으로 봐줄게. 즉 중과 안 때릴게.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나대지인 경우가 있는데 그게 환지를 받아서 된 나대지예요. 근데 여기 아직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이럴 때 나대지 상태로 팔았을 때 요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요. 예를 들어서 환지 전이 농지였어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농지였다가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났어요. 요때까지는 실제 농지면 농지에 맞게 농사 졌냐? 그러면 요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고 농사 안 졌냐? 그러면 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아직 어떻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기간은 그냥 무조건 사업용 기간으로 봐줍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사업 완료되고 2년간은 역시나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줍니다. 2년까지는 아까 멸실하고 2년 동안도 사업용으로 봐준다고 했죠. 그것처럼 2년간은 사업용으로 봐줍니다. 그럼 2년 지나서는 어떻게 됐냐? 아니 건물이 없으면 비사업용이고 건물이 있으면 사업용이고 그러면 요 기간들을요 전체 기간 중에 요 동그라미 친 기간들을 따지는 거예요. 따져가지고 전체 보유년 수 중에 이 동그라미 친 기간이 60%가 넘으면 기간적으로 60%가 넘으면 그거는 사업용이 됩니다. 지금 나대지래도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내가 예전에 농사 안 졌더라도 전체 보유 기간 중에 요 동그라미 친 기간이 60% 이상이었으면 역시 사업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4등분으로 쪼개가지고 따지셔야 돼요. 4등분으로 또 쪼개서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라는 거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별 배율이란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땅이 막 그 뭐 만평 되고 이러는데 건물 조만한 거 하나만 딸랑 지어 놓고 나 이거 용도에 맞게 썼어. 이런 거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도 지역별로 그 건물 바닥 면적의 그 건물 면적의 5배까지, 전용 주거 지역은 뭐 준주거는 3배까지, 상업지역은 3배까지, 그 다음에 뭐 녹지 지역은 7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 바깥의 경우는 주택은 10배까지, 기타 건물은 7배까지만 사업용으로 인정하지, 그 이상들은 다 비사업용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사업용은 일반 누진세율, 사업용을 넘는 오바되는 부분은 비사업용은 10% 중과, 이렇게 나눠서 세금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몇 가지 경우 한번 제가 판단 사례를 좀 한번 들어봤어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주차장 운영업을 하는 그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그 주차장법에 따라서 이제 그 야외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토지가액에 대한 그 주차장 수익 금액이 한 3%가 넘어야 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그냥 주차장 한다 합시고 그냥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차장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걸 막기 위해서 너 진짜 이거 주차장을 하고 있는 거 맞냐? 그래서 수익 금액 3% 정도 땅 가격이 3% 이상 나오냐? 그러면 사업용으로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를 임의적으로 우리 좀 외곽에 나가면 식당들 있고 임의적으로 그냥 거기에 이렇게 주차장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그 주차장 법에 의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한 부설 주차장만 되는 거지, 그냥 식당 옆에 땅을 그냥 다 그냥 밀어버리고 주차장으로 쓴다고 해서 그게 그 식당에 부수된 주차장이다, 그래서 사업용이다, 이렇게 보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외곽 같은 데 가면은 땅을 이제 뭐죠, 고물상 같은 거를, 아니면 뭐 야적장이든 하치장이든 뭐 적치장이든 물건들을 뭐 잔뜩 쌓아놓고 쓰는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전체를 다 뭐죠, 사업용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쌓아놓은 물건의 120%, 즉 쌓아놓은 물건의 1.2배만큼의 면적만 사업용으로 본다 이겁니다. 쌓아놓은 물건의 1.2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고물상 한납시고 땅 무지하게 크게 얻어놓고 봤더니 고물 몇 개밖에 안 써놨어. 이런 건 곤란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쌓아놓은 고물 면적의 1.2배만큼만 사업용으로 보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3번, 4번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뭘로 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별도 합산으로 내고 있다. 별도 합산, 아까 제가 말했죠? 별도 합산으로 내고 있다. 그럼 사업용이고, 분리과세로 내고 있다. 그럼 사업용이고, 종합합산으로 내고 있다. 비사업용입니다. 근데 반드시 요거 다시 주의해서 말씀드리면,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제외한 땅들만 요걸로 판단을 하시란 얘기예요.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이걸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엄연히 판단하는 근거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기간 기준, 요거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사업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를 지금 배우셨는데, 요 내용들을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농지는 반드시 제가 강의했던 농지 감면 규정까지 같이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로 보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